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우리 보강주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14-1강, 14강의 1차 시 같이 공부를 했고 1차 시에는 우리 지난주에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에 이어서 안전성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동물을 이용한 그런 이제 시험을 갖다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어떤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의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동물 시험을 가능한 제한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시험법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따로 마련을 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방법을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1차 시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장품의 유효성 시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화장품의 유효성 시험은 사실은 거의 직접적으로 사람의 피부를 대상으로 인체의 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험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킨 바이오엔지니어링 테크닉, 즉 피부 생명공학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즉 피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피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능적인 면들, 유효성인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가지 정도,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화장품의 뭐라 그럴까? 가장 커다란 부분은 이제 피부의 보습력이죠. 피부가 어느 정도 보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이제 측정하는 건데 바로 이 피부의 보습력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전기전도도법이에요. 전기전도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기가 얼마만큼 통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전도니까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 즉 이 피부에 수분이 많이 있을 때는 더 잘 쉽게 통할 테고, 그렇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일 때는 좀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이제 적겠죠.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갖다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수화, 피부가 어느 정도 수분을 갖다 머금고 있느냐는 피부 각질층의 전기적 성질이 이제 변화를 갖다 이제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건조된 각질층은 그래서 조금 전에도 표현드렸던 것처럼 전기 전도도가 좀 떨어질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보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피부, 특히 이제 피부의 각질층은 유전상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이제 높은 그런 성질을 갖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제 피부의 전기적 성질은 전기 저항이라든가 또는 전기 전도도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유전상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임피던스를 갖다 감소시키고 컨덕턴스, 요거는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는 이제 전도도, 그리고 커패시턴스, 용량, 이런 것들을 갖다 증가시켜서 일반적으로 피부의 컨덕턴스,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서로 비례적인 관계를 갖다 이제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덕턴스, 전도도죠.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 등에 의해서 각질층의 정확한 전기적 성질을 측정할 수 없었지만은 3.5MHz의 고주파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피부 각질층의 수분에 따른 전기적 성질을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자료, 스키콘 200EX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요.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장비인데 벌써 최신의 모델들은 굉장히 진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모델들이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든가 또는 제품 개발국 이런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사진을 이제 찾아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용량법 있죠. 용량은 이제 커패시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전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매체들, 즉 전기를 갖다 잘 이렇게 이제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작용하는 그런 이제 매체에다가 진공 또는 유리, 플라스틱, 뭐 공 이런 것들에서 금속의 양면을 갖다 이제 절연을 시켜요. 끊는 거죠. 그러한 이제 물체를 갖다가 커패시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커패시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양면에 전기를 걸어주면은 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성질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유전 성질이 증가할수록 커패시터의 전기 용량은 증가를 하고 물에 매우 큰 이제 유전적인 그런 이제 성질을 갖게 되면서 피부의 수분은 그 피부 전기 용량과 비례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보다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피부의 수분량 또 제품의 보습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이제 코로네오메터라고 이제 독일에서 개발이 되는 이런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죠. 저렇게 전극처럼 생긴 저런 것을 갖다 이제 바로 피부에다가 갖다 댐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수치로 보습성이 얼마가 되는지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전기 전도도나 또는 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고정 전류를 사용하는 조금 전에 이제 스키콘이나 낮은 범위 가변 주판수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코르네오메터하고는 이제 다른 형태로서 이제 교류 그리고 가변 주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임피던스에 기반한 전기 용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노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더멀 페이스미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점막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다주파 임피던스를 갖다 기초로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수분 측정은 프로브 전극이죠. 프로브하고 피부와의 접촉에 있어서 모발이라든가 또는 피부에 대한 압력 이런 것 등으로 피부 수분 측정의 불확실성을 갖다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측정 이런 것들은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측정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또 그리고 온화한 그런 이제 조건에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교류와 가변 주파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노바의 DPM9003이라고 하는 모델이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사진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피부 진단기인데요.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습 상태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원하는 그러한 이제 팩타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전극을 갖다 이제 갖다 놓으면 바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식의 그런 또 숫자만 나타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게 바로 보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뭐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지금 피지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피지뿐만이 아니라 뭐 보습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자료예요.
또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블루투스, 메일, 뭐 또 SNS 이런 것들로도 그 결과를 갖다 받아볼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자료고요. 그리고 요거 어느 나라 적 거냐?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예, 우리나라가 의외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피부 진단기라든가 뷰티와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K-뷰티의 그런 한 축을 담당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진단기 한번 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피부 수분 증발량 측정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경피 수분 증발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경은 뭐냐면은 통과하다, 통과할 경자예요. 지날 경, 통과할 경. 피부를. 예. 피부를 통과해서 증발하는 수분량. 그렇죠? 그래서 경피 수분 증발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트랜스 에피더말. 트랜스라는 것은 통과하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에피더말은 피부라는 뜻이죠. 워터 수분의 loss, 손실량. 즉, 경피 수분 손실량, 경피 수분 증발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줄여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뭐 여러 수업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줄여서 TEWL로 표현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피 수분 증발량의 경우에 측정은 피부 각질층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예,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피부 자극시험이라든가 또는 피부 건조증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한 피부 제제의 유효성을 갖다 이제 그 측정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거 불필요한 글자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편집할 때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이 이제 있네요. 그 다음에 요 TWL은 클로즈 챔버 메소드라든가 벤틸레이티드 챔버 메소드라든가 오픈 챔버 메소드 뭐 등등의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수분 측정법과 마찬가지로 이 TWL 측정도 환경이라든가 또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흐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온, 항습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피부의 이제 땀샘이나 또는 각질층 그런 두께 이런 것들에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영상처럼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영상들의 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기의 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개량이 돼서 어떤 다소의 그런 이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오픈 챔버 방법에 의한 TWL은 피부에 접촉이 된 이제 프루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워터 베이퍼 증기압이죠. 워터 베이퍼 프레셔 수증기압의 그런 어떤 이제 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평가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고요. 또 TWL이라고 하는 경피 수분 손실량, 경피 수분 증발량, 이거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증발되는 수증기량으로 그런 값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피부 수분 증발량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기기들의 경우가 이베포리메터, 이건 이제 스웨덴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와메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개발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장치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피부의 혈류량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피부 혈류량? 이게 도대체 피부 혈류량은 뭐랑 관계가 있냐? 피부가 잘 흐르고 막히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 즉 모세관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되고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피부 혈색들이 달라지게 되죠. 바로 그러한 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피부의 말초 혈류는 피부의 생리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요. 병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피부에서의 바로 이러한
예, 피부 혈리량, 요거를 갖다 이제 CBF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쿠테니어스, 예, blood flow,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 혈리량 측정은 주로 이제 피부 자극 시험, 뿐만이 아니라 피부 혈로 개선, 이런 거와 같은 이제 양리 효과를 측정하는 데도 이제 이용이 되어 왔는데요. 바로 이런 CBF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포토, 플래티스모그라피. 이거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쵸?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 그리고 또 피부 온도, 또 이제 피부를 통해서 산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동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산소를 갖다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에 포함하고 있는 이제 산소 포화도, 예, 요런 것들과 같은 이제 측정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LDF, 예, LDF 같은 경우는 레이저 도플러, 예, 이제 플로우메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기기들, 이런 것들은 비파괴적이고요. 계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레이저 그 압력에도, 예, 레이저력에도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그 대신 이제 레이저 도플러를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피부 혈량 측정의 경우에는 복잡한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예, 그렇지만 측정 자체는 이제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응용한 전신 또는 국부적인 그런 이제 특징들, 항염 효과라든가 또는 피부 자극, 알레르기 이런 측정에도 이제 유용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장비 자체는 이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 피부의 위치라든가 또는 피검자의 자세 이런 것들이 늘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야만, 사실은 이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측정하는 위치를 갖다 벗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값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뭐 그러한 점에서는 여러분들 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뭐 CT 촬영이라고 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뇌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MRI 촬영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도 움직이면은 다시 찍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그 겁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 그런 것들에 이제 측정하는데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러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페리플럭스라든가 스웨덴에서 개발이 된, 미국에서 개발이 되는 레이저 플로 BPM이라든가 또는 네, 옥시플로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자료, 또 이제 무어라고 하는 무어 VMS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기기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혈류 측정 방법으로, 예, 사용이 되는 기기들인 것이죠. 예, 피부 색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는 피부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파라메터 중 이제 피부의 색깔, 예, 스킨 컬러 이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이라든가 또는 이제 혈액, 예, 혈액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결정이 되는데, 피부색은 넓게 이제 어느 정도 붉은색을 갖다 띠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어두운 색을 갖다 띠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붉은색을 나타내는 레드니스, 이런 것들은 피부의 자극 정도라든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홍반, 예, 홍반을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다크니스, 예, 어두운 정도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들은 피부의 미백 효과를 갖다 측정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피부는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컬러의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RGB가 뭐예요? R, Red, G, Green, B, Black, 아니 블루. 예, RGB 컬러냐? 예, 또는 뭐요? 이제 CYMK, 예, 뭐 이런 걸로들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이제 색을 갖다가 이제 표준을 갖다 정해서 그런 이제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턴스 스펙트로포토메터라고 하는 데서는 예, 여기에서는 이제 뭐 LAB 컬러 스페이스라든가 또 XYY 컬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광학적인 기기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들이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반영이 됐었던 이제 그런 기술들. 특히 이제 미놀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카메라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광학기기 회사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광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그동안 이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미놀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색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피부 타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자외선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이제 에리스마 또 그리고 이제 피그멘테이션 이제 그 색깔의 정도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도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정확한 피부색을 갖다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죠. 예.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용이 되는 것이 맥사메타, 독일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더마 스펙트로메타와 같이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장치라든가 또 에리트마 메터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이러한 장비들도 실제적으로 널리 응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피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바로 그런 다양한 유형의 장비들을 갖다가 자기 그 시스템에 맞게 적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피부의 거칠기, 피부가 어느 정도 이제 거친지 또 주름이 어느 정도 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죠.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크게 이제 첫 번째가 프로필로메트리, 피부 표면에 대한 그런 이제 피부 표면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복제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이제 실리콘 같은 거를 갖다가 실리콘이나 에폭시 수지를 갖다가 이제 발라서 그래서 벗겨내가지고 그 이제 벗겨낸면에 우들두들한 정도 이런 것들 굴곡이죠. 그 굴곡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피부의 어떤 이제 거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저 1번과 같은 방법은 복잡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옵티컬 메소드, 광학적인 방법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섀도잉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피부에 어두운 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주름 같은 경우는 골이 생기니까 그 골의 이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빛을 조사를 해서 어떠한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지 그쵸 골들이 그래서 굴곡이라든가 피부의 거칠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또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으로 이제 뜬 그런 이제 피부 표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과 같이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광학 기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피부의 깊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옵티커 프로필로메트리라고 해서 반투명 피부의 복제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부의 주름에 따라서 그런 이제 두께가 달라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CCD 카메라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로 분석하기도 하고 해서 광학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어떤 기기적인 요소, IT의 그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이제 기기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피부 거칠기 또 주름 측정 이런 장비를 갖다 개발해서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피부 진단기들,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 또 윌캠이라고 하는 피부 진단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 또 A1 안면 피부 진단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그렇죠?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도 피부 진단 해준다고 하고서 저렇게 생긴 것들이죠. 얼굴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주름의 깊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이제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 뷰티 기기로서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겐 그에 걸맞는 뛰어난 도구가 필요하죠. 그 누구보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안면 피부 분석기의 정점, 야누스를 소개합니다. 피부 분석은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광원에 따른 색감과 빛의 양도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얼굴의 분석 영역도 매번 동일해야 하죠. 또한 피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알고리즘도 필수입니다. 야누스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야누스는 3가지의 광원과 고성능 DSLR 카메라로 고객의 얼굴을 매우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우리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70여 개의 좌표를 정확히 인식해 분석 영역을 자동으로 조정하죠. 촬영된 이미지는 모공과 피지 등 8가지의 항목에 더해 업계 최초로 탄력, 턱선 각도, 홍조, 팔자 주름까지 분석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영상 탄력 분석 기술 덕분에 야누스는 별도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피부의 탄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죠. 피부 분석 알고리즘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피부 수치의 기준을 산출해 정확한 분석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야누스의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하이만의 밝기 유지 장치를 장착한 하드웨어는 분석 오차 3% 이내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분석을 넘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심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프로그램 UI는 그 어떤 기기보다도 분석 결과를 직관적이면서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분석 결과는 시각적으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죠. 우리만의 3D 피부 재구성 기술은 육안으로 모공과 주름의 깊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차별 촬영 이력 비교 기능과 고객 맞춤형 제품 추천 기능은 손쉬운 고객 관리를 가능하게 하죠. 최첨단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극한의 성능. 야누스는 다시 한번 안면 피부 분석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 손으로 개발이 된 그런 이제 안면 피부 분석기이고요. 바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피부 탄력을 갖다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로서는 피부는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이나 인장력에 대해서 이제 원래의 상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물리적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죠. 바로 화장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부의 콜라겐 이런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도 하고 생리적 변화를 갖다 주어서 물리적 성질, 즉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뭐랄까 피부의 보건성을 갖다 높여주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피부 탄력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1차원적으로 압력을 주거나 흡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석션 메소드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비틀어 가지고 피부를 비틀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덴터리, 피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 후에 피부가 복원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발리스토메트리는 접착제가 붙여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파스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그 하이드로젤 같은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붙여서 그래서 한쪽 디스크는 고정을 시키고 또 한쪽은 이제 디스크를 회전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하는지 피부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쿠토메타라든가 더말 토르크메타라든가 또는 더마플렉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있고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건 이제 흡입법이에요. 그래서 저 프루브를 갖다 이렇게 대면은 압력이 반대로 걸리면서 이렇게 피부가 푹 당겨져 오고요. 그 다시 이제 풀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 복원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갖다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원을 이용하는 방법 뭐 또 이제 광원과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피부의 영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갖다 이제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구조를 갖다 그대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들로 CCD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고주파형 소닉 즉 이제 그 소리죠 소리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든가 핵자기 공명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피부 측정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더마스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덴마크에서 이제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유수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라 그럴까요? 프루브라 그럴까요? 전극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원하는 거를 갖다가 원하는 부위, 원하는 그런 이제 값, 원하는 효능값 이런 것들을 또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은 거기에 피부의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지 그 값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피부의 피지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제 피부에 피지 분비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학생들 여름에 맨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개기름 흐른다라든가 즉 피지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 종이로 닦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스킨 오일 테스터 세부 테이프라고 하는 저런 테이프를 갖다 붙여서 그래서 저 테이프가 기름이 묻으면 좀 더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해졌는지 그런 것들 측정하는 거예요. 바로 요거는 이제 어떤 전기적인 기기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것도 유수분 측정하는 이제 그런 기기고요. 또 다른 기기입니다. 이거 피부 분석기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전극 카메라형 전극을 갖다 활용을 해서 수분의 탄력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피부를 갖다 이렇게 갖다 대서 피부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부에다가 이렇게 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갖다 이제 찍는 거죠. 이렇게
모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색소 침착, 그렇죠? 색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그런 이제 기기들이에요. 비교적 간편하게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뭐 주름의 경우도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눈가 주름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이제 민감성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종합적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기들이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pH라든가 이온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이제 기기들로도 바로 피부의 표면에 피지나 땀 이러한 것들의 이제 pH 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10번째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을 얼마나 하는지. 이건 사실 피부를 측정한다기보다는 화장품의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화장품을 도포를 한 연후에 그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SPF라든가 또는 이제 PFA 또는 PA로 이제 표현을 하죠. 즉 UVA의 프로텍션 팩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2교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